자, 드디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는 셰익스피어의 소넷 130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소넷입니다. 이것을 읽고 이제 종강을 합니다.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고 많이 알려진 소넷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Coral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 If snow be white, why then her breasts are dun? If hairs be wires, black wires grows on her head. 여기까지 하면 아까는 아름다운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시퀀스에 들어가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다크레이디. 다크레이디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다크레이디에 대한 시야. 다크레이디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흑인인지 어떤 인종의 사람인지 추측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 어떤 못생긴 여자를 다크레이디라고 했는지. 아무튼 이 시 속에서는 열정이 풍부한 여자고 셰익스피어하고 성관계를 맺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도 사귀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괴로워하는 내용도 많이 있죠.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다크레이디의 특성을 이 시에서는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엔타이 페트라칸적인 시야. 페트라칸은 여자를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자 때문에 남자가 당하는 고통. 시는 되게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서 중세 때부터 뭐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거지만 이렇게 여자는 항상 남자 위에서 남자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남자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슴앓이를 하는 존재. 그리고 여자는 천사.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 이게 아마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냐면 영국, 미국 소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여자 주인공들은 세상 천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을 정도로 묘사를 해요. 주인공 여자를. 모든 거의 소설이 다 그래요.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다크레이디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피부가 검은색의 여자가 자신의 소네트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도 벌써 엔타이 페트라칸적이죠. 근데 이 시는 그런 게 더 강해요. 나의 애인의 눈은 태양빛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다는 nothing like the sun. 이것은 뭐예요? 여자의 눈을 태양의 빛처럼 비유한 시인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 방 매기는 거예요. 내 애인의 눈은 태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태양 빛깔하고 달라요. Coral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 lips. 그 다음에는 산호가 그녀의 입술의 붉은색보다도 훨씬 더 빨간색입니다. 산호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인들은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을 이 산호빛으로 묘사한 거야. 우리는 뭐라 그래?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시인들이.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코랄이라고 표현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애인의 입술은 빨갛긴 한데 코랄하고는 다릅니다. 코랄이 훨씬 더 이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눈이 하얀색이라면, 그래서 와인은 왜라기보다 글쎄요. 눈이 하얗다면 글쎄 그녀의 가슴은 암갈색입니다. 검은틱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인의 가슴은 우윳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우윳빛으로 그리는데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애인의 가슴을 그냥 암갈색의 텁텁한 색이야. 만약에 머리카락을 와이어라고 한다면 블랙 와이어가 그녀의 머리에서 자랍니다. 와이어는 사실 헤어라는 뜻이에요. 헤어. 그러니까는 보통 미인들은 다 뭐예요? 금발, 블론드, 금발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애인의 머리는 이게 와이어라면 시커먼 와이어가 자랍니다. 나는 다마스크탐은 화려한 색, 여러 가지 색상을 말해요. 여러 가지 색상의 장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빨갛고 하얗고. 그런데 나는 그녀의 뺨에서 그런 장밋빛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앵두 같은 입술, 뭐 사과 같은 붉은 뺨 이렇게 시인들이 묘사하는데 영국은 장밋빛 같은 불구스름한
그 뺨을 묘사한다 이거야. 그런데 내 애인의 뺨은 그런 장미, 아름다운 장미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n some perfumes is there more delight. There is more delight in some perfumes. 이렇게 되겠죠. 향기 속에, 향수 속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향수가 훨씬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향수에 훨씬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내 애인이 내뿜는 입냄새보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내 애인이 내뿜는 입냄새보다 향수가 훨씬 더 향기롭고 좋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I love to hear her speak, yet well I know that music has a far more pleasing sound. 나는 그녀가 말하는 걸 듣는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 압니다. 음악이 훨씬 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것. 내 애인의 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I grant I never saw a goddess go.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여신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시인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여신이 간다고 말하잖아. 발에 땅도 안 디디고 그 여신의 발은 땅도 디디지 않고 공중 부양하듯이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 이렇게 묘사했다면 나는 그런 여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My mistress, when she walks, treads on the ground. 내 애인은 길을 걸을 때 땅바닥을 디디고 걷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yet by heaven,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맙소사, I think my love is rare.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무엇만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만큼 귀하다? 여기서 any가 사실은 anything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belie라는 동사가 뭐냐면 가짜로 보여주는 거야.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보여주는 것.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근데 무엇으로 착각해? false compare. 이게 품사가 compare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비교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비교로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그 어떤 것만큼 내 사랑하는 여인이 귀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 무슨 말이에요? belied with false compare하면 앞에 나온 모든 얘기예요. 눈은 태양빛 같고 뭐 뺨은 사과빛이고 온통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교한 것이 잘못된 비교인데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가짜로 비교하는 것, 그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어느 것만큼이나 내 사랑하는 여인은 귀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비유, 말도 안 되는 비유, 뭐 여신이니 공중을 떠다닌다는 둥, 말할 때 음악 소리 같다는 둥, 눈은 햇빛 같다는 둥, 이런 거짓된 비교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비교하는 것만큼 내 사랑하는 여인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시인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죠.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다 거짓 비교를 한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태양빛 같아, 눈이.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내 사랑은 귀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한번 쭉 번역을 해볼게요. 내 애인의 눈은 태양빛 같지 않습니다. 산호가 그녀의 붉은 입술보다 훨씬 더 빨갛습니다. 눈이 하얗다면 세상에 그녀의 가슴은 암갈색입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줄이라면, 와이어라면 시커먼 와이어가 그녀의 머리에서 자랍니다. 나는 다양한 빛깔의 장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빨갛고 하얗고. 그러나 나는 그녀의 뺨에서 그러한 장미빛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향수에 훨씬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여인이 내뿜는 입김에서보다 훨씬 더 기쁨을 줍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잘 압니다. 음악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여신이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애인은 이 땅을 걸을 때 땅을 디디고 걷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나는 나의 사랑을 그렇게 귀하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 그녀가 거짓된 비유로
아닌데 그런 척하는 그 비유하는 것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엔타이 파트라크한 전통을 말하면서 인간적인 셰익스피어의 모습,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재에서 띄엄띄엄 안 읽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작품들은 거의 읽었습니다. 그 읽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면 되고, 시험 경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하게 번역만 하면 돼요. 완전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 저절로 이해도 되면서 상황 파악도 되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항상 말했죠. 제목을 알아야 되고 시인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첫 번째 라인을 준 다음에 이 시의 제일 마지막 행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주관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지선다인데 내가 여러 개의 시의 결론을 쓰면 그 중에서 이런 시로 시작한 것의 결론이 어떤 건지 찾아야 돼요. 다른 모든 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시의 성격과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답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번역 열심히 하고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문맥을 파악하고 구문 파악한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딱 다시 말하지만 번역 이상 없어요.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시를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내가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를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하고 싶은 시를 몇 개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훨씬 좋은 일일지도 모르죠. 안타깝습니다. 아름다운 시인데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너무 지쳐. 이게 15분 수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평균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이 뭐 8분, 7분밖에 안 돼, 집중력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길게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뭐 15분 정도 하는 수업들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지겨울지 모르지만 짧은 시를 한 편 한 편씩 하는 거라서 공부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학기 고생 많았고 방학을 알차고 진지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 유지하고 여러분들 또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이번 학기 전체 수업을 종강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